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갑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 드릴 텐데요. 네. 좀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프라우스님이 윤여정 씨 멋지네요. 삶의 철학이 깊은 분인 것 같습니다. JB도 그렇게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하. 예. 아무튼 그래도 끼어들어가니까 괜찮네요. 신토박님은 네. 김기영 감독의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다. 예전에 김기영 특별주간에 여러 흑백 영화들을 봤어요. 윤여정님 대단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어머, 4240님이 더마까님 여기서 지금보다 더 인기를 얻으시면 시선집중 여우조연상 받겠네요.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뭐 피디님 이런 상 하나 주셔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출연료를 인상해 주시던지. 네.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군요. 네. 네, 아예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좀 농을 쳐봤고요. 네. 저희가 AS 타임부터 가 볼 텐데 예. 먼저 오디오부터 듣고 갈게요. And the Oscar goes to Jung Yoon. 이름이 불리자 무대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함께 후보에 오른 배우들과 영광을 나눴습니다. This is just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영화 미나리 팀을 가족이라 부르며 감사함을 표했고 두 아들에게도 재치 있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이 영화는 진짜 우리의 진심으로 만든 영화고 그 진심이 어떻게 통한 건 것 같아서 오스카상을 탔다고 그래서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늙으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이거 들어도 정말 질리지 않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서 미국 현지를 잠깐 연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브래드 피트가 주고 윤여정 씨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수상 소감도 역시 멋졌고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JB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이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어떤가요? 상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냐. 아이고 진짜 누가 시사평론가 아니랄까 봐. 아니 평소대로를 강조하면서 했던 말 아닙니까? 아, 예.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요 얘기도 상당히 이제 메시지가 강렬한 건데 요 얘기하니까 분위기 깬 기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아, 네, 있어요. 네. 네. 한 외신 기자가 윤여정 씨에게 질문하기를 시상자인 브래드 피트에게 어떤 향기가 났는가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향기라고 번역하셨네. 많은 언론 냄새라고 번역했는데. 네. 제정신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답하기를 난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 나는 개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멋졌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열한 질문을 품격 있게 받아 넘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으면 여기에다 한마디 더 섞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냄새가 나긴 했다. 당신의 입에서 구린내가 난다. 아, 그렇게 돌직구를 던졌어야 된다. 네. 아니 이 말에 딱 맞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윤여정 씨의 대답이 약간 예. 우문현답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기자는 개념 좀 챙기시길 바라고요. 예. 자, 3595님이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에 어제 하루가 뿌듯했습니다. 윤여정 배우님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외교관이십니다.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6786님은 대한민국 배우 윤여정 씨 최고의 조연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카데미보다 더 좋은 상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해주셨고요. 네. 자뻑위님은 더마카를 듣다 JB를 만나다.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 오. 윤여정처럼 살기. 최고가 아니라 최중으로 살기. 네. 오늘도 중간에서 모두를 위해 살자 보내주셨는데 예. 저도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최중만 되면서 살면 된다. 난 최고 이런 말이 참 싫다. 네. 이제 네. 제 버전으로 하면 가늘고 길게. 아, 그렇게 되나요? 아니 이건 제 버전으로. 아, 예. 그 버전이군요. 윤여정 씨의 저는 최정과는 네. 뭐 거리가 있는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늘고 길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제 삶의 목표는 체중이에요. 체중. 아, 체중 뺀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다이어트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체중으로 정하고 네. 자,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가보죠.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제 골치 아픈 얘기를 좀 해야죠. 해야죠. 예. 뉴스를 전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당이 어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세금 관련 책임 있는 논의가 실제로 없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의 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과 같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교통 정리가 끝난 건가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문제인 거죠. 바로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당정 협의를 가졌고요.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부터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전했고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가세를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 그래서 열고 검토하겠다라고 오히려 더 치고 나간 열고 거. 검토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급한 마음에 당 지도부가 틀어막으려고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저기서 지금 삐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성만 더 부각된다. 교통 정리가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게 있는데 보선 참패 후에 노선 설정을 놓고 민생이냐 개혁이냐 식의 이분법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엉성한 거냐라고 하는 게 이 하나의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뭐냐면 주택과 관련된 뭐 세금 정책은 민생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민생 영역을 픽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당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다시 각인시켜주는 주요한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의제를 집어들으냐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 있고 질서 있게 대처해 들어가느냐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을 다루는 실력이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민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향, 어떤 내용이냐. 다시 말해서 개혁적 접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게 종부세 논란에서 단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에서 만든 부동산 특위 첫 회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종합을 해보면 중구난방인데 그러면 결국은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정리가 좀 될까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동산 특위를 띄운다는 것은 이미 일찌감치 예고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특위가 뜬다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뭐 그 지역구 사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에서의 나의 생존도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당 대표가 선출이 된다고 해서 과연 안에서의 질서가 다시 정리가 될 수 있겠는가? 글쎄요.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HBYI님 민주당 또 눈치 보기 들어가는 건가 해주셨고 네. 마태미솔님은 일관성 있게 강하게 좀 추진하세요 해주셨고요. TK님은 민주당은 매일 JB타임즈를 좀 들으세요. 네. 계속 헛발질하지 마시고 좀 들으시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왜 민주당이 종부세를 걱정하냐? 야당이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들으시면 어떻게 교통정리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줌 마려울까봐 물 안 마시고 똥 마려울까봐 밥을 남긴다. 20세기 소련의 수용소 군도와 다른 점을 모르겠다. 육군 훈련소의 비상식적 환경을 폭로한다며 최근 SNS에 올라오고 있는 증언들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군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과도한 지침을 내리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뭐 샤워도 안 된다, 뭐 세면도 뭐 3분 만에 해라, 뭐 화장실 2분 만에 다녀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염 예방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치인가? 과도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육군은 훈련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뉴스로 들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 육군 훈련소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제 군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네. 실상이 뭐냐면 입소 후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3일 동안 양치와 세면을 금지한다. 그다음에 입소 후 최대 10일 될 때까지 샤워를 금지하고 네. 배변도 통제하는데 2분 만에 화장실 갔다 와라. 다 처리하고 와라. 아, 예.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육군 훈련소 쪽의 주장은 뭐냐면 양치를 막는 대신에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도록 했고 네. 샤워도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3일차부터 허용을 했고 배변의 경우도 급하면 타 생활관용 대소변기를 소독한 뒤에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그 해명이고요. 네. 연간 12만여 명이 입영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아니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 메르스 위에 이제 방역 이야기하면 나오는 그게 있죠.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 아니 그렇죠. 그죠? 해도 근데 과한 것도 과한 것 나름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 네. 특히 과한 것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여기에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물론 이제 같은 육군 훈련소는 아니지만 군 전체로 놓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자, 공군 전투비행단 한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뉴스 나왔죠. 네. 그러니까 비행단의 원스타 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도 나온 거 보셨습니까? 부부 골프대. 부부 동반으로 골프 치고 네. 노 마스크로 축구하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집단 생활 안 합니까? 거기는 또 챙기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뭐예요, 도대체 기조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만만한 그러니까 저기 훈련병들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이비의 울분은 아들을 군대 보낸 아버지의 심경입니다. 아, 예.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분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하고 계세요. 네. 데이지님, 코로나가 조심스러우면 훈련병 입소를 연기했어야지요. 김씨님, 생리현상까지 통제? 그게 방역입니까? 아까 컷에도 나왔지만 이게 감염 예방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좀 따져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CKJ님은 이게 우리나라 군인권의 현실이라니 어이가 없네 해주셨고요. 아니, 요즘 최근에 무슨 뭐 이제 그 급식 문제 나오고. 네, 밥이랑 김치 몇 조각 든 도시락이요. 아니 도대체 무슨 60년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럽니까 현상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군인 정신은 아닐 텐데 좀 개념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0010님이 와 코로나가 없던 나 훈련병 때랑 아직도 똑같네. 변화를 좀 합시다 해주셨는데 네. 좀 군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것들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입소를 지금 뭐 중단을 시킬 수는 없죠. 네. 병력 자원 관리 차원에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그 많은 훈련병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고충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찍어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아니한 대처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네요. 큐빅 동진님은 지휘부들을 그 배식부실하고 일반사병 격리시설에 격리시켜주세요. 겪어봐야 압니다. 네. 네,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신데 네. 군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역시 코로나 관련 뉴스인데 지금 인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해요.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그러니까 나온 확진자 수가 35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인도 주재 우리 대사관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또
대사관 직원들만이 아니라 물론 이 대사관 직원이라는 게 전부 다 한국인을 뜻하는 건 아니고 현지 직원들도 있죠. 현지 직원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시고 근데 또 한국 교민들도 지금 70명 가량이 확진된 것으로 좀 그렇게 전해지고 네, 있어요. 사망자도 나왔어요. 50대 교민은 지금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자 대책이- 이러면 우리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세워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 특별기 보내서 그러니까 데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가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좀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한국과 인도로 오가는 정기 운항을 중단을 시켰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인도에서 들어오는 어떤 입국자들이 일정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 측면을 고려를 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근데 교민 수송을 위해서 지금 특별기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네. 현지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오간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종합적으로 좀 대책과 계획을 좀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한에 있는 교민과는 달리 지금 인도에 있는 그 교민만 그 헤아리면 한 11,000명 정도가 된다고요.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그 어려워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숫자 논리로 가지고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또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 이건 좀 정부가 나서야 되는 문제다. 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에 한국과 인도로 오가는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5월 달에 현지 교민들을 수송하는 특별기 편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부정기 편도 운항을 중단을 하다 보니 교민들이 우리를 나라가 버린 거냐 그러면서 이제 패닉에 좀 빠졌다 이런 보도들이 어제 밤과 오늘 좀 쏟아졌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특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접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있다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요거를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네. 혼란이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병실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잖아요. 네, 산소통도 없어가지고 그 가격이 엄청 뛰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떻게 할 지금 그 재관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송기를 띄워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여월님도 데려와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할 겁니다라고 네. 우려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정리한 것만 봐도 약간 입장이 다들 헷갈리실 텐데 정부가 하루빨리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JB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